북한군 병사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더욱 옥죄고 있는데요. 각국의 외교 경제 관계를 단절 또는 격화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군 병사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북한 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귀순 동기가 알려졌습니까? 아직은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합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이유가 지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면은 개인적인 이유와 구조적인 이유가 이제 겹쳐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한 상황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군부대에 대한 보급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보급도 좋지 않은 데다가 부정부패가 심해서 장교들이 닭을 또 빼먹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식량난이 심하고 배가 고픈 그런 지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이제 북한의 병사들은 대체로 그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병사들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배고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오히려 이제 못 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제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다든가 등등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남한으로 왔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그 보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혹시 조그만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교화한다든가 잘 이제 이렇게 상급자들이 다스려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책벌 위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공포스러울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와 구조적인 이유들이 합쳐져서 탈북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전현지대에서 그러니까 전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확성기라든가 또 남한에 관련 삐라라든가 이런 남한에 관한 이제 소식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남한으로 가면 자기들은 이제 사상 교육을 가면 죽는다, 죽인다, 이용해 먹고 뭐 죽인다, 뭐 그렇게 이제 선전은 하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또 많은 그 인민군들이 이전에 오신 그런 분, 우리 이제 안찬일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신 분들이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충분히 여기서 자기들이 소명할 수 있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군 상황이 좋지 않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장님도 같은 방법으로 귀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대에 북한이 지뢰를 상당히 많이 매설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넘어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비무장지대 그 4km 밖에 이제 그 지뢰 4km 전부가 지뢰 구간이고 그 지뢰가 어디에 매설됐는지 아닌지는 전혀 눈으로는 알 수가 없고 특히 또 DMZ 안에는 3,300볼트의 고압선이 또 흐릅니다. 그래서 이 병사도 지금 2012년에 놓고 귀순 이후에 작년에 때 6월에 1명,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3번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휴전선으로 넘어왔고 또 저도 하룻밤을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새고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날이 밤에 이제 그 국군 처소로 다가가다가는 거기서는 무슨 위수 규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야 서지 않으면 쏜다 이게 없습니다. 밤에 나타나는 사람 무조건 쏴서 죽이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그 전날 저녁에 떠나서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국군 초소까지 이제 왔다가 그 밑에 기다리다 아마 10시쯤 올라온 거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뭐 저와 이제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왔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전 교수님 말씀대로 어쨌든 북한군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군 정치가 이제 선당 정치로 옮겨가면서 무력은 많고 공급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군이 멸시받고 차별받고 그런 아주 소외감 속에 이제 탈북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 대북방송 우리가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대북방송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무장지대나 전선은 밤에는 그야말로 종막감이 흐르는 이건 완전 종막 강산인데 이 우리 대북방송은 아주 그 경쾌한 음악이나 이게 뉴스를 내보냄으로써 일종의 문명의 불꽃놀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에서 출생한 세대들은 가뜩이나 지금 충성심이 약한데 그런 우리 대북방송 확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 나도 뭔가 이렇게 짐승처럼 사느니 한번 새로운 세계가 살아보자. 이런 용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DMZ를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0년 이후의 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군사분 개선과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주민들 그리고 군인들이 60여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군대 사정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삶도 고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뭐 먹고 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당에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 이제 비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걸 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라든가 인민보안부라든가 이런 이제 그 권력기관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꼭 어떤 체제에 대한 반항심이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탈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벌이 굉장히 가혹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뇌물을 고이면 뇌물을 바치면 빠져나오는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감옥소로 가야 되고 교화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탈출을 하겠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인민군들은 아무래도 전현지대에 근무하는 인민군들은 휴전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서해나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어선을 통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민군이라든가 또는 그쪽 사는 주민들은 중국으로 이제 많이 탈출을 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런 국가가 그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책벌이 너무 가혹하단 말씀이죠. 따라서 결국은 남한으로 또는 중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외에서는 또 쫓겨나는 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에 제재 대상에 오른 문제 인물들이 잇따라 추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3월 2일 지난 3월 2일 이제 안보리 2270이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가 아주 그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많은 외교관, 무역 일꾼, 금융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으로 추방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실례로 이제 미얀마 주재 북한 그 대사였던 김석철이 이제 사실상 추방됐고 또 베트남에 나가 있던 이제 북한 단천 상업은행 최송일 부대표가 또 추방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나가 있던 그 광선은행의 뭐 이수일 은행장도 이제 추방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또 싱가포르는 지금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시키고 또 얼마 전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대사가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 사실상 외교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국제사회의 금융 또 여러 가지 경제 압박 제재로부터 지금 사면 초과에 직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용호 공사라든지 또 그제는 이제 그 수학용재 뭐 이정열 군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이제 북한 군인의 그 탈북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 북한을 권력을 설명할 때 당정군이다, 노동당, 정부, 군대라고 말했는데 이 탈출 그 도미노를 보니까 이제 국영군이다, 국제외교관, 또 영재 오늘 군인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아마 세 글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뭐 국영군의 뭐 민간인의 어부의 아마 뭐 좀 이따 뭐 비행사까지 하나 조종사가 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국제사회의 제재는 확실하게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탈북 도미노에서 잘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석탄이나 철광석의 수입을 또 금지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김정은의 통치 자금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는 대개 이제 추측으로 통치 자금이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일이가 이제 그 돈으로 뭐 꼬냑을 사준다든가 고급 시계를 사서 선물을 한다든가 이런 선물 정치를 네.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술 파티를 통해서 자기 이제 측근들을 장악하는 그런 이제 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김정은의 비자금이 얼마인지는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단 이제 무기 판매라든가 네. 마약이라든가 위조 지폐라든가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외화라고 하는 것, 달러든 뭐 유로하든 이런 이제 외화들은 사실 수령이 직접 통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달러도 김정은의 그 지시라든가 허락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외화, 그것이 무기 판매든 아니면 해외 나가는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것이든 아니면 석탄이라든가 철광 이런 광산물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38호실이나 39호실로 모아지는 거고, 이것을 이제 김정은이가 배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기도 사는 거고 또는 건설에도 투입하는 이런 이제 그 금융 시스템 또 외화 관리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런 수출이라든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부에서 이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민 생활은 더욱더 이제 팍팍해지죠. 그 사람은 이제 통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디선가는 충당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안 되면 내부에서 그것을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부 자원은 더욱더 많이 고갈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이제 불만은 네. 점점 이제 커지겠죠. 인민들의 생활이 더 고단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점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북한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그리고 경제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화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칼날을 단단히 빼낸 모습이에요. 네, 그동안 뭐 오바마 정부는 재집권하면서까지도 북한 지역 뭐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뭐 리밸런스라 그래가지고 그냥 재조정이다 뭐 이런 핑계를 사실 북한을 방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오바마 정부가 세게 나오고 원칙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뭐 힐러리 정부의 탄생이라는 그런 내적 그 논리에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북한 제재를 확실히 하고 자기도 임기를 마치겠다. 사실 이 오바마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임 기간에 여러 차례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제재만은 확실하게 하고 정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뜻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각 나라들의 이제 외교 단절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좀 270에서 비껴갔던 무연탄 수출, 철광석 수출, 그것은 이제 북한의 그 인민 생활과 관련되는 거니까 좀 그거는 면제해 주자 이렇게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결국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비용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게 다 명백히 이번 흉상 그룹을 통해서 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마저 이제 제재해서 결국 최후의 수단까지 한번 조이고 뭔가 좀 매듭을 짓고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런 뜻에서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제재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김정은의 금고가 비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김정은의 통치자금 관리기구를 노동당 39호실로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잠시 짚어주셨지만 38, 39호실 이렇게 두 개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이렇게 통합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통치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원화시켜서 외화 관리를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9호실은 노동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였었고, 38호실은 이제 개인 자금, 김정일이가 됐든 김정은이가 됐든 개인 이제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였었는데, 이게 이제 39호실로 통합됐다는 그런 보도인데, 사실은 2012년에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또 39호실이 폐쇄됐다. 네. 김정은이가 39호실을 폐쇄했다. 이런 또 사실은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지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통일부도 이건 좀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든 39호실로 만약에 통합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비자금을 또는 당이나 수령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고 그만큼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은 원래 이제 경제 자체가 수령 경제, 당 경제, 인민 경제, 뭐 군 경제 이렇게 뭐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최소한 외화에 있어서는 외화 관리에 있어서는 수령이 모두 통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39실로 만약 통합이 됐다고 한다면은 좀 좋게 해석해서 이제 개인 비자금은 이제 쓰지 않겠다. 정식적으로 노동당에서 모든 외화를 관리해서 투명하게 쓰겠다는 그런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 외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비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노동당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고려 항공부터 시작해서 고려 호텔이라든가 미국이 지금 그 독자적인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도 나름대로 탈출구를 마련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로 통합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통합된 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될 것이고 김정은이가 이제 그 병진 노선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핵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쓸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민경제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사실 인민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새롭게 만든다든가 많은 이제 뭐 양어장이라든가 인민경제를 위해서 쓴 돈들이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으로서는 외화 관리를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통합을 했는지 아닌지 사실 확인에는 좀 더 그러니까 시간이 39호실로 된 건지 38호실로 된 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북 제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북한 함경북도에 현재 큰 홍수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구 장비의 상표를 가리거나 지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복구 장비 대부분이 외제라고 하는데 대북 제재 영향에서 좀 피해가고 싶다 이런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언론이 보도한 그 현장에 이제 김정은이가 그 장비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노란 그 장비들이 좀 사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그런 장비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거 보면 아마 그 장비가 아직도 가고 있는지 뭐 사진만 찍고 창고에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장비들이 이제 태반이 그 상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 V로 시작하는 우리 외제 장비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아마 그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북한이 그 장비는 이제 운전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거의 군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군부대 장비를 거기 동원했는데 그게 북한이 자체로 생산한 북한은 사실 90년대 이후에 그런 중장비를 거의 생산이 다 스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 V자 들어가는 그 포크레인이나 이런 굴착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고를 그것도 새거로 사오기는 좀 곤란하고 중고를 이제 대량 수입해다가 필요 요소에 따라 쓰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중유를 넣어야 디젤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료 부족으로 못 쓰다가 이번에 워낙 그 재난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좀 투입한 것 같은데 그 상호를 이제 그 브랜드를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뭐 주체조선인데 어떻게 전부 외제네. 그래서 벌써 정신이 확 쏠린단 말이죠. 이런 아마 사상 그 선동적인 측면에서 하나 고려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그 자강력 제일주의 뭐 자력갱생 하는데 외제 그 장비가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뭐 수령님 덕분이 아니라 역시 장비가 좋긴 좋구나. 이런 어떤 기술 신비주의나 의존도에 의해서 혹시 우상화가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에 의해서 아마 그거 다 지워가지고 페인트를 지워가지고 현장에 투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안찬일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